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주관하는 제15차 균형발전 정보협력 포럼 로컬을 바꾸는 청년들이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시작합니다. 유튜브 나비스 TV를 통해서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10분을 선정해서 소정의 선물을 전해드립니다. 많은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토크 콘서트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주식회사 N15의 메이커 사업본부 장현민 이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 M15의 장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N15이라고 읽어야 되는군요. 네, M15이라고 읽고요. 네. 많은 분들 N15라고도 하고 N15라도 하는데 네. 편한 대로 읽으셔도 됩니다. 네. 15 노력하겠습니다. 15. 주식회사 언더독스의 조상래 대표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혁신 창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을 하고 있는 언더독스의 조상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촌스런의 안재은 대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농촌 콘텐츠를 만들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회사 법인 촌스런의 안재은입니다. 네, 그리고 협동조합 보템의 박진영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주 원도심에서 도시재생 및 청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보템 플러스 협동조합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패널로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창환 단장 소개해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간 사랑을 실천하는 순천향대학교 전창환입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전문가 패널로 호서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의 박승규 단장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호서대학교의 박승규 교수입니다. 저는 호서대학교에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이라고 하는 링크플러스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링크플러스 사업단장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방송하는 김동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소리를 못 질러요. 예전에 토크 콘서트 가면 소리 질러 막 이랬었는데 요즘 또 조용조용 해야 되니까. 네. 자, 오늘 토크 콘서트 이전에 여러 가지 기조 발표라든가 사례 발표들은 우리가 만날 수 있었거든요. 저 재미있게 들으면서 필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로컬이 무엇인지 또 로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 각 지역에서 창업을 하고 지역 주민들과 살아가며 사업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혹시나 이거 확인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잠시 이 자리에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전창환 단장님 로컬이 무엇인지 한 1분 내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렵죠. 예,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제일 처음 하셨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지역 또는 지역 사회, 지역 문화, 지역 산업 이런 거를 통틀어서 로컬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또 잘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이 오늘 토크 콘서트에서는 창업을 지원하는 분들 그리고 실제 창업한 분들이 있는데 오늘 토크 콘서트 약 1시간 조금 넘게 진행이 될 텐데요.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할지 우리 박승규 단장님께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역시 어려운 질문입니다. 전문가 패널이시니까요. 지금 사전에 사전 질문이나 이런 걸 주시지 않고 바로 물어보셔가지고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로컬의 인재 양성과 그다음 창업 플랫폼을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컨센서스를 이뤄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해야 될 주요 내용 자체가 아마 로컬 인재들을 어떻게 양성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창업 플랫폼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을 해서 성공 체험을 맛보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으면 조금씩 공유하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가 패널 두 분께서는요, 네 분이 이야기할 때 보탤 것이라든가 질문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적극적으로 마이크를 들고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네 분의 패널들은요, 창업을 지원하는 분들도 있고 실제 창업한 분들도 있습니다. 각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먼저 협동조합 보템의 박진영 대표님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충주에서 사실 원도심에서 도시재생 활동가로 코디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도시재생으로 만난 5명의 친구들이 함께 보탬 플러스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고 더 플러스가 되는 활동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로 저희가 보탬 플러스 협동조합을 구성을 했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활동들은 이제 원도심의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각자 이제 골목에서 본인들의 이제 창업을 하기도 하지만 그 골목을 살리기 위해서 뭐 담장 마켓이라는 프리마켓을 연다던가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네트워킹을 한다던가 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현재 저희 골목이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청년들이 정말 창업하고 싶어서 이렇게 매번 물어보고 오는 그런 골목으로 활성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더 많은 활동들을 할 예정이긴 하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년 창업이라는 거 쉽지 않은데 그런데 저희는 정말 서로가 도와서 협업해서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해보니 혼자보다는 여럿이 낫고 어떤 상권이 형성되었을 때 그 안에서 함께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창업하는 분들에게 그런 것들에 대한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만든 단체입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거죠? 충주의 성내 성서동이라는 그 옛날 원도심이고요. 이제 가나 공원이 있고 가나가 있었던 그런 역사와 전통을 가진 동네입니다.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충주에 좀 살았었거든요. 역사와 전통이 있긴 한데 굉장히 오래돼서 위험하고 좀 부모들 입장에서는 야 거기 놀러 가지 마 애들한테 약간 그렇게 말하던 지역 아니었나요 혹시? 사실 저도 서울에서 태어나서 충주로 시집을 가서 처음 그 동네를 가봤을 때 저희 남편은 충주 토박이라 이 동네가 예전에는 완전 핫한 상권이었어라고 했는데 제 눈에 보이는 거는 하나도 핫한 상권이 아니었어요. 낡은 건물. 네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창업을 하기로 들어갔던 그 골목 자체는 정말 이렇게 저녁에는 사람들이 다니기 무서운 불량 청소년들이 이제 뭐 담배도 피고 했던 그런 골목이라서 사실 이 골목이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이제 많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창업을 하고 밤에는 뭐 원주민들을 위해서 가게 불을 끄지 않고 집에 돌아간다던가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골목을 이제 다른 분들이 오히려 찾는 그런 골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송인혁 대표가 각 지역에서 그 오래된 것들 낡은 것들 이런 것이 새로운 컨텐츠가 된다고 했는데 굉장히 부합하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그 주식회사 촌스런의 안재현 대표님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희는 농번기에는 농사를 짓고 농한기에는 농촌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저희가 지역에서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발굴하지 못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그런 콘텐츠를 문화로 다시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지역 저희 농촌 지역 외에 있는 도시에 있는 청년들을 지역 안으로 불러들이키고 또 그런 콘텐츠를 활용해서 로컬 푸드를 또 재탄생해서 판매를 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주요 브랜딩하고 있는 주요 브랜딩하고 있는 농촌은 마동리라는 농촌이에요. 이 마동리는 40명의 어르신들밖에 살지 않은 농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로컬 중에 상 로컬을 브랜딩한다, 컬처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했던 일들 중에서는 농촌 안에서 뭐 10새끼 먹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발음이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아주 좋습니다. 10새끼 먹기 네. 프로젝트라고 해서 10새끼라는 프로그램을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계속 하고 있고요. 또 할머니들과 청년들이 교류를 하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작년에 할머니의 레시피를 가지고 도시민들하고 연결해 줄 수 있는 사업인 할매 레시피, 랜선으로 요리를 연결해 주는 할매 레시피 사업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이 식생활, 식문화, 농촌의 식문화를 발굴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그냥 단순히 프로그램으로만 냅두고 싶진 않아서 올해는 로컬의 자원인 로컬 푸드를 가지고
밀키트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골 마을을 관광 산업과 하나의 로컬 푸드 산업으로 만들고 있는 콘텐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충북의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농촌 크리에이터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촌스런입니다. 촌스런이 지금 충북 청주 쪽에 네, 청주시 네. 문이면 마동리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문이면이 저희 큰아버지 댁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동영상 콘텐츠 만들고 계시죠. 네, 영상은 유튜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트콤도 만드시고. 네, 그게 그 유튜브가 네. 하나의 주제가 시티콤이에요. 그래서 그거 어떤 건지 또 좀 홍보 좀 해주세요. 저희 유튜브는 이제 촌스런 떡국시라고 그 검색을 하시고 이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가 저희 마동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제 이야기, 일상의 농촌 이야기들이거든요. 사실 농촌이 굉장히 정적이고 별일이 없을 것 같지만 재미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을 소소하게 담아내는데 하나의 농촌의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담아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우리 재미있게 또 보편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 그 작업들을 저희 충북 MBC 충북 지역 MBC와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촌스런 떡국시가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협력으로 하고 있고 그 안에서도 다양한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과 협력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 유튜브 저 들어가면 그 시트콤을 봤는데 편집을 어쩜 이렇게 잘했지? 음향이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잘 짰지 하다 보니까 그리고 방송국과 협력하면서 그들이 어떤 편집에 대한 많은 도움도 주나요? 편집은 일단 저는 기획 일을 하고요. 기획서 작성하고 제가 직접 촬영하고 편집에서도 기획적인 일을 하고 편집을 직접 하는 편집자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촬영 감독님도 별도로 들어갈 때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편집이 잘 돼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아주 재미있게 저도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저기 혜경님께서요 지금 이런 질문 주셨어요. 왜 촌스런이에요? 촌스런이 왜 촌스런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농촌 하면은 촌스럽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는 활동들이 긍정적인 활동이니까 앞으로 촌스럽다라는 말은 긍정적인 단어로 쓰이고 싶다라는 의미에서도 이렇게 만들었고요. 또 촌스런이 촌 어포스트로피 S 배우다 달리다 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농촌은 농촌에서 배울 수 있고 농촌은 유동적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촌에서 배운다 이런 의미로 또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주식회사 언더독스의 조상래 대표님 어떤 일 하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는 그 사회 문제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이제 막 창업을 결심한 예비나 초기 창업가들이 처음에 뭘 해야 될지 이렇게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창업가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좀 아이템을 만들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또 팀은 어떻게 찾고 팀은 어떻게 빌딩해 가야 되는지를 교육, 강의, 코칭을 통해서 창업가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저희도 저희 자체도 스타트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도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러면은 그 기업 자체도 굉장히 이런 같은 길을 가면서 약간의 선배로서 후배들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거네요. 네, 그래서 먼저 하면서 저희가 뭐 했던 시행착오들 그리고 저희가 또 프로그램에서 만났던 그 많은 창업 팀들이 여기서 이런 것들을 왜 어려워하고 못할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조금 저희 교육 커리큘럼에 이렇게 반영을 해가면서 그렇게 좀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이 이렇게 발전한 거 기록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역시 창업이나 이런 것들도 기록을 통해서 선배들이 조금씩 후배들을 도와줄 때 더 빠르게 또 장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N15 메이커 사업본부의 장현민 이사님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네, 아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야, 이런 제품 있으면은 정말 대박 칠 텐데. 놀러 가셨을 때, 아니면 가정에 있을 때, 아니면은 대학을 다닐 때 어떤 상황에서든 야, 이런 아이디어가 제품이 되면 정말 대박 날 텐데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선뜻 이것을 제품화하거나 사업화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이런 어려움들을 같이 띄워주고 그리고 같이 해결하는 런닝메이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저희 M15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용산 전자상가 나지상가 15동에서 저희가 그 청년 4명이 그때 당시 퇴직금 1,000만 원으로 시작한 회사이고요. 그때 이제 당시에 이제 다양한 사건, 다양한 뭐 분들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이제 다양한 창업자들을 키울 수 있는 인프라와 그리고 컨텐츠들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사실은 초기 시작했을 때의 마음가짐과 변하지 않는 것은 최근에 이제 BTS를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BTS가 사실 이제 다양한 끼를 가지고 춤을 잘 추고 랩을 잘하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받고 마케팅하고 앨범을 만드는 역할을 BTS의 든든한 후원자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지금 하이브로 개명했죠. 하이브의 역할을 저희 M15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가진 이제 제조 창업가들을 이제 발굴해서 BTS와 같이 글로벌로 진출시키는 그러한 역할들을 꿈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린 친구들, 어릴 때일수록 더 창의적이잖아요. 이거 해보면 안 될까? 저거 해보면 안 될까? 이러는데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은 안 돼, 공부해, 안 돼, 대학 가야 돼, 안 돼, 좋은 데 가야 돼. 뭐 이렇게 의견이 많이 이렇게 억눌려지는데 어떻게 보면 좀 해방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만들 수 있도록 매니팩처링을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공장이 있는 거예요? 공장은 없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투자를 받던지 저희가 이제 수익 창출을 해서 공장까지 만드는 걸 지향하고 있긴 한데요. 사실 이 처음에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은 이 아이디어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확신들을 가질 수 있는 게 사실 미국에 좋은 케이스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이런 제품들이나 혁신 아이디어가 잘 나올 수 있었던 환경은 차고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P의 창업자, 그리고 애플 창업자, 그리고 다양한 아마존 창업자까지 이 창업자들은 다 차고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차고에 가보시면요, 다양한 이런 그 도구들이 있고요. 차고에 가보시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필요한 거를 만들고 우리 누나, 친구, 동생들과 함께 작당모의하는 공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안타깝게도 아파트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들이 부족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또 민간 엑셀레이터나 아니면 메이커들의 중심으로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하는 하나의 차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확산되고 있고요. 이런 차고에서 먼저 제품을 3D 프린터나 레이저 커팅기를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산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뭐 창업을 했을 때 필요한 것들은 저희 같은 엑셀레이터나 아니면은 지금 같이 참여했던 언더독스와 같은 엑셀레이터와 함께 뛰면은 충분히 제품을 만들어서 여러분도 스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설레는데요. 네. 스타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내 아이디어가 뭔가 실현된다는 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니까요. 저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실제 창업을 한 분은 우리 박진영, 안재현 대표 이렇게 두 분이고 창업을 도와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조상래 대표 그리고 장현민 이사 이렇게 두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재현 대표님께 좀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라디오를 좀 많이 하거든요. 하다 보면 귀농한 분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서울이 지쳤어요. 대기업 다니다가 나 그게 너무 지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귀농했어요. 네. 저희 지금 방송 청취자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은데 안재현 대표는 좀 시각이 달랐던 듯 싶어요. 도시에 살았었고 직장 생활을 했었죠. 네네. 그러다가 무작정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농촌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막 영상 컨텐츠 제작을 하고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농사를 질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혀 아니었어요. 서울이 지쳐서 그러면 저희 부모님이 먼저 농사는 아니시고 거기에서 숙박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펜션. 네, 펜션을 하시고 그 펜션 하실 때 저는 도시에서 생활을 했어요. 뭐 그냥 잠만 농촌에서 잤지. 그때는 문이면이 어느 공간인지도 어느 지역인지도 자세히는 몰랐어요. 청주에 있었구나 정도만 알았다가 제가 결정적으로 농사를 지려고 오게 된 계기는 제가 잠시 그 가산 디지털 단지 쪽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일을 하면서 제가 맡았던 업무는
공기업 은퇴자분들 임금 피크 들어갈 때 교육을 설계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입찰 교육이었는데 그런 교육을 맡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뭐 교육 시장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귀농귀촌에 대해서도 더 깊게 파악을 하게 됐거든요. 귀농귀촌 얘기를 듣는데 강의를 제가 직접 듣잖아요. 근데 대부분 60대 분들이 퇴직하고 본인의 잡을 귀농으로, 특히 남성분들은 귀농으로 꿈을 많이 꾸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나무가 5년 정도, 4년 정도 뒤에야 수확이 가능하거든요, 열매가. 그러면 60세 초반에 퇴사를 하고 퇴직을 하시고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수확한다 하면은 그때는 60대 중반. 그러면 한 5년 정도밖에 농부라는 직업을 유지를 못 하실 것 같다. 5년에서 길게는 10년. 그러면은 청년이 가면은 더 길게 비전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집으로 가자. 내가 자라고 나왔던 그런 집으로 가서 내가 한번 농사를 지어보자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 사실 농사를 처음부터 짓고 싶진 않았던 거는 한 10년 뒤에 농사를 지으려고 했어요. 땅도 필요하고 기반이 필요하다 보니까. 근데 주변에 지역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콘텐츠를 하게 된 계기는 농사로만 먹고 살 수 없다. 왜냐면은 저는 승계농이 이세농이 아니기 때문에 농사로만 수익을 볼 수 없어서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역 주민하고 어울리는 커뮤니티를 잘하고 이걸 가지고 외부의 사람들을 끌어오는 거를 잘한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전에는 제가 레크레이션도 했었고 문화 기획 일도 했었거든요. 그럼 내가 잘하는 일을 농촌에서 해보면은 수익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게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조금 수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선입견을 좀 탈피한 거네요. 우리가 왜 유튜브 컨텐츠를 한다 이러면 서울에 가야지. 서울에 멋진 거리를 쫙 찍어주고 사람들 북적거리는 거 쫙 찍어주고 이거 올려야지 사람들이 막 클릭하고 좋아요 눌러주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시각에 전환이 좀 있었던 거네요. 그렇다면 요즘에 그 젊은 세대들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B2B라고 하나? 뭐 이렇게 지역의 농산물들 같은 거 이런 거를 막 여러 가지 메이커스라든가 뭐 상품에 올려놓은 다음에 판매도 직접 하고. 근데 그분들이 보면 우리가 농부라고 생각하는 5, 60대가 아니라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막 이걸 팔더라고요. 그렇게 농촌에 가면 희망이 있다 생각하는 20, 30대 청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추천을 하시겠습니까? 추천. 가봐 이렇게. 일단 가보는 건 추천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여기서 뭐 그동안은 사회에서 찌들었던 몸들을 자연을 통해서 치유를 많이 해서 농촌에서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일단 가보는 건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데 농사를 바로 지으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저도 농사 짓고 나서부터는 점점 농사로 기후변화 때문에 더 농사로 수익을 얻는 거는 힘들고, 대신 어르신들은 우리만큼 뭐 라이브 커머스에 능하지도 않고 대부분 장에 나가서 팔려고 하지 어디 더 넓은 세상을, 넓은 시장을 파악을 못 하시잖아요. 어르신들하고 협업해서 거기에서 수익 창출을 해오는 것들은 젊은 사람이 유리하기 때문에 협업을 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주민들보다는 확실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단순히 농사를 짓기 위해서 나는 귀농을 하겠다가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승부를 볼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농촌으로 가라,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그러다가 거기에 덤으로 농사를 같이 지으면 좋은 거고, 이런 개념으로 가볍게. 네, 농사를 처음부터 크게 짓는다기보다는 먼저 내가 잘하는 거, 대부분 제 주변에 있는 청년 농업인들도 부모님하고 함께하는 농업인들도 있지만 부모님들을 도와주러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잘하는 뭐 마케팅을 잘한다 하면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농사는 점점 커지는 거지 처음부터 농사를 키워서
내가 잘하는 걸 접목하는 거는 좀 힘들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 먼저 하고 거기에 정착이 되고 적응이 된다고 하면은 농사도 어느 정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 재능을 발굴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 40대라서 그런지 제 주변에 많아요. 야, 이제 농사나 지으러 갈까? 전 또 잘한 곳이 제주도라서 제주도에 가서 밀감밭이나 할까? 막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는 또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박진영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구도심은 워낙에 낙후된 곳이고 우범화된 곳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저도 여러 도시를 돌아다녔었는데 공통적인 현상이거든요. 왜 굳이 충주의 그 구도심으로 가셨어요? 충주에도 신도시 엄청 많고 뭐 반짝반짝거리는 거 많거든요. 왜 구도심이었어요? 사실 제가 구도심에서 살아야겠다, 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간 건 아니고요. 제가 맨 처음에 원도심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도시재생이라는 활동 때문이었어요. 한 5, 6년 전에 도시재생 대학 수강생을 모집합니다라는 어떤 글귀를 보고 도시재생이라는 게 뭘까? 저는 나고 자라고 대학까지 나고 자랐던 게 서울이었는데 충주라는 지방 도시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와서 살다 보니까 도대체 도시를 재생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라는 게 굉장히 궁금해서 정말 문을 두드렸고 거기서 이제 한 5년 정도 활동을 하고 그 전에 도시재생이 뭐가 다른 거지? 그리고 원도심을 어떻게 살리겠다는 거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저는 저와 같이 이제 보템플러스 협동조합을 하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근데 저희는 굉장히 독특했던 게 충주에서 나오고 자랐던 친구들이 모인 게 아니라 다 다른 지역에서 어떠한 일로 인해서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충주로 모여들었던 친구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니 원도심 자체가 너무 보석인 거예요. 할 게 너무 많은 블루오션인데 충주 정작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여기서 나가야지, 왜 여기서 뭘 하려고 하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지역에서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저희 이제 조합 친구들이 한 명 둘 골목으로 들어가서 본인들이 없는 자금을 이렇게 저렇게 끌어들여서 카페도 창업을 하고 페브릭 가게도 창업을 하고 이렇게 창업을 하다 보니 근데 또 저희는 되게 젊잖아요. 일단 어르신들이 원도심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저희한테 너네 여기서 하면 망해. 왜 굳이 여기다 창업을 하려고 해. 근데 저희는 사실 원도심의 메리트가 이런 건 있었어요. 일단 월세가 싸고 그리고 저희가 거기서 뭐 몇 년을 하든 너네 나가 이렇게 말할 사람 없고 그리고 일단 주민들이 젊은 사람들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우리가 도와줘야지 이런 식으로 다 도움을 주시려고 하시고 저희도 그러다 보니까 더 이 도심을 더 살려야겠다라는 그런 어떠한 의무가 막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원도심에 굳이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거기서 새로운 어떤 의미를 찾고 그리고 또 저희는 혼자 했으면 제가 만약에 혼자 했으면 절대 하지 못했을 건데 사실 저희 보템플러스 협동조합은 돈을 벌자 뭘 하자라고 만들어진 조합이 아니라 뜻에 맞는 타지에서 온 친구들이 함께 같이 뭔가를 사부작 해보자 하고 만들었다가 이왕이면 우리 원도심에 도움이 되는 팀이 한번 돼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하나 둘 어떤 활동 범위를 넓혀간 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원도심이 활성화되는 게 저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동네에 젊은 사람들이 하나도 다니지 않았던 그런 동네에 젊은 친구들이 와서 사진 찍고 SNS에 올리고 이 골목에 자꾸 젊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어떤 그런 전후의 변화를 딱 보고 나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골목 상권의 메리트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에 열광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몇 분이 이 협동조합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일단 저희 협동조합은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다 사업자 협동조합이라 저는 사실 잡이 굉장히 많아요. 협동조합 대표를 하고 있지만 6월 상점이라는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답사 투어 프로그램을 또 개발해서 이번에 협업 저희 로컬 크리에이터 이제 그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또 로컬을 이용한 이제 골목 투어 상품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전 하고 있고 또 뭐 작가로 활동하시는 분, 카페를 하시는 분 해서 총 5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저희는 5명이서 골목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 활동으로 청년 가게들이 저희 골목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한 30여 개 넘는 청년 가게들이 구성이 됐고 그 친구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다양한 협업을 통해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됐어요. 왜 살아가야 되니까 월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뭐 금수저도 아니고 저희 집은 진짜 가난해서 제가 돈 벌어서 저희 부모님 빚을 갚아야 됐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힘들어요. 도전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그런 사람이 이 나라엔 더 많아요. 어떠셨어요? 그런 경제적인 압박에 대한 부담감 같은 건 없으셨어요? 사실 저도 서울에서 나고 자랐고 남들 못지않은 대학을 나왔고 유학도 갔다 왔고 그런데 충주에서 처음에 딱 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어떤 그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어떤 그런 시점이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했던 게 뭐냐면 재미가 없어. 나랑 뭔가를 같이 할 사람이 없어라는 그 고민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돈보다. 그런데 같이 할 친구들이 생기고 그 친구들과 뭔가 활동을 하다 보니 거리가 생기고 그 거리로 돈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떠한 공적인 목적과 이렇게 사적인 목적이 함께하는 이런 활동이 뭐 대기업에 들어가서 돈을 버는 것처럼 많은 돈과 수입을 저에게 안겨주진 않지만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이런 부분에 더 큰 목적을 두기도 했고 돈은 다른 방식으로도 또 벌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돈에 대한 구애가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게 더 저에겐 큰 목적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무언가 도전을 한다고 할 때는 이 경제적인 부분들을 절대 제외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것에만 집중해서 내가 여기에 가서 이 사업을 창업하면 나는 떼부자가 될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접근하기에는 아직까지 시장 자체가 그렇진 않다는 걸 우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재미없는데 여기서 새로운 재미를 찾았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네요. 재미있으면 조금 덜 벌어도 되거든요. 제가 TV를 안 하고 라디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TV 하면 돈 많이 주는데 재미가 없어요. 전 이상하게 라디오가 재밌더라고요. 그 비슷한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실제로 많은 상담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조상래 대표님. 요즘 청년들을 규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달라요. 우리가 40대, 50대, 60대가 경험하고 알아왔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창업을 하고 이렇게 로컬 문화에 기여하려는 그런 청년들이 실제로 좀 많이 상담을 해오나요? 어떤가요? 이렇게 창업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대에 따라서 뭔가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대가 달라요?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르진 않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냥 뭐 저도 이 영역에 있다 보니까 창업이라는 게 굉장히 익숙한 이렇게 옵션이긴 한데 여전히 창업하는 분들은 이렇게 전체에서 보면 이렇게 소수인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뭔가 새로운 도전을 그러니까 기존과는 좀 다른 도전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그게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고 다만 그 로컬로의 도전이라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그 심리적인 그 거부감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은 합니다. 특히 창업을 도전하는 분들 중에 왜냐하면 여전히 그냥 제 아는 친구들이나 이렇게 해서 지호에 와서 같이 창업을 해볼래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나이 들어서 은퇴하고 가는 거잖아라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다만 창업하시는 분들이나 뭐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벤처 도전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최근 몇 년 전보다는 훨씬 더 그 지역으로 내려가는 거, 지역으로 가는 거에 대한 그 거부감이 많이 줄어드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로컬이라는 그 표현에서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뭐 지방, 시골 이런 의미나 선입견들도 과거에는 좀 많긴 했었는데 최근에 도전하시는 분들한테는 뭔가 서울과 대비해서 어떤 그런 지방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냥 또 다른 곳으로의 다른 옵션으로의 선택으로 또 접근하시는 분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전과는 좀 다른 성향들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어렵습니다. 이 로컬이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동네가 될 수 있는 거고 골목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다 서울에만 몰려 있으면 또 안 돼요. 수도권에만 몰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각 지역에서 아산에서도 천안에서도 대전에서도 청주에서도 충주에서도 제천에서도 그게 동시에 뭐 동시에는 아닐 수 있다 하더라도 서로 좋은 영향을 주면서 그 문화가 피어나는 것이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소수의 도전자들은 꾸준히 지금도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우리 장현민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만들고 싶어하는 것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어떻습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찾아오고 실제로 어떤 것을 만들게 해주셨는지 혹시 그런 경험담을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많지는 않은데 너무 많아서 아마 아나운서님도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나운서 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그 제품이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아나운서 생활에 아니면은 아나운서 지원할 때 더 도움이 됐겠다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사실 오는 그 빗속에서도 야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자동차에 그 물이 고였을 때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다들 이런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의 고민을 가지고 많이들 찾아오십니다. 네.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특별하고 뭐 소위 말해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되는 AI나 뭐 빅데이터 분석, 뭐 머신러닝 이런 멋진 키워드를 가져올 것 같지만 대부분은 사소한 문제로 시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하고 그거를 먼저 제품화 시키고 싶어 합니다. 뭐 재밌는 것들은 사실은 이게 또 정답이 되진 않아요. 그 고민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약 뭐 올해도 그랬지만 황사가 심하지 않습니까 매년 미세먼지랑. 근데 이제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대학생 중에 한 명이 이런 아이디어를 가져왔어요. 야, 나도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데 내 새끼 같은 우리 강아지들은 마스크를 껴야 되지 않을까? 마스크를 만들려고 저희 이제 찾아와서 그러면 너의 아이디어를 먼저 손으로 스케치해보고 시장 조사도 해보고 같이 여기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었는데 사실은 실제로 이 마스크를 끼고 싶어하는 착용하고 싶어하는 강아지들은 질색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보호자들은 좋아하죠. 보호자들 중에서도 이제 조금 더 그 강아지를 내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은 강아지들이 싫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판매가 좀 부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수하고 있고 사실 이 과정에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지만 이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아이디어를 재무적 가치로 바꿨을 때에 뭐 경험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 실패의 경험이 다시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경험을 축적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어든 재미있게 저희를 찾아오십니다. 사실 우리는 선입견에 역시 또 사로잡혀 있거든요. 창업, 차고 아까도 차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는 순간 엄청난 걸 우리가 만들어야 돼. 엄청난 게임 하나를 쫙 만들거나 우리가 뭐 아이폰 같은 걸 만들어내거나 MP3를 만들어내거나 그런 게 아니면 의미 없어.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관점은 아니어도 되는 거군요. 저 중고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저는 살림을 하는 남자다 보니까 막 살림하다 보면 그 싱크대에서 물이 막 빠져나가면 그 건더기들이 남잖아요. 이걸 일일이 다 손으로 이거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뭐 거름만 같이 뭐 이렇게 싹 싸주는 거 있으면 좋을까. 이걸 92년쯤에 생각을 했죠. 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실행하지 않는 저와 실행한 누군가의 차이는 바로 이런 것에 있는 것이고 그런 것에 궁금증을 가지고 나 혼자만 해결하기 힘든데 할 때는 두 분을 찾아가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적어두세요. 이 두 분 어디로 찾아가면 되는지. 자, 우리 단장님들 전창환 단장님, 박승규 단장님 이렇게 이 네 분이 또 청년이기도 한데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현재 실제 그 현장에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오는 학생들 많이 있나요? 어때요? 학생들이 사실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정해지면은
인생을 불살을 각오는 돼 있는데 과연 뭐에다가 불살라야 될지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많죠. 그거를 이제 좀 뭐 아주 규격화된 용어로 얘기하면 진로에 대한 고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오늘 제가 이렇게 네 분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아주 사고가 유연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었는데 제가 꼰대 세대에 속해 있구나 이런 왜 자기 반성을 하세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느꼈습니다. 느끼고 오늘 이제 네 분의 어떤 공통점 같은 거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어떤 음식점에 갔더니 풍금이 있고 그다음에 오래된 타이프라이터를 디스플레이 해놨더라고요. 딱 그것만 보고서도 저는 이 주인이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음식점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철학이 있는 음식점 사장님이시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네 분을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제가 음식점에 가서 풍금과 타이프라이터를 보고서 느꼈던 그런 감정이 딱 느껴지네요. 굉장히 아름다운 비유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거를 또한 혹시 궁금한 건 없으세요? 질문하실거나 이런 것들은? 궁금한 게 제가 많이 있어서 메모를 많이 해놨었는데요. 일단 하나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할 게 많아가지고. 많이 해놨었는데 우리 저기 아나운서님께서 중간중간 다 하시더라고요. 진짜요? 가로채서 제가 그렇게 훌륭한 진행자인 줄 몰랐는데. 한 개만 하겠습니다. 네네네.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도전이라는 게 하다 보면 꼭 성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실패도 하잖아요. 창업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패에 대한 실패를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누군가의 이제 창업도 컨설팅도 하다 보면 실패하는 것도 볼 수도 있고 할 때에 어떤 대책이라든지 어떤 생각이라든지 그런 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마 네 분 다 그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깊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목을 내 이야기를 한번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세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스스로 하라 그러면 안 해. 이분 네 분은 굉장히 용감한 분들인데도 잘 안 하세요. 자, 용기 있게 누가 손 드시겠습니까? 네, 박 대표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감성적 대답일 수도 있는데 제가 정말 그러니까 결혼을 남보다 되게 굉장히 일찍 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생각을 했던 건 내가 이걸 젊어서 겪었으니 망정이지. 나이 들어서 겪으면 내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르신들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들이 젊어 고생은 사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 큰 힘이 되었고 지금도 실패는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고 나가느냐.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일단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저희 골목으로 창업을 하려고 이렇게 물어오고 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데 전 사실 청년들한테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이거를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냐, 얼마큼 준비를 했냐를 꼭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창업이라는 게 쉽지 않고 그리고 비단 요즘은 어떤 지원 사업 때문에 창업을 뛰어드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사실 지원 사업을 처음 창업하는 친구들한테 해주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실패를 한번 맛본 분들에게 창업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실패도 경험이다. 그렇지만 그 경험을 극복할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은 본인이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선배로서 또 어떻게 보면 인생 조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박승규 단장님께 마이크를 드릴게요. 네. 일단 아까 좀 질문 중에서 우리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네. 일단 이제 데이터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천안 아산 지역에는 이제 대학이 뭐 호서대도 있고 우리 순천향대도 있고 그다음에 선문대도 있고 대학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1년에 한 3, 40개 기업들이 창업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 같은 경우 2000년도 이전부터 벤처를 활성화시켰고 그게 모토가 돼서 대학이 벤처를 잘 이끌어가는 대학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호서대학교가.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성공 체험을 경험을 했던 유니콘 기업 1조가 넘는 기업들도 2개 정도 이렇게 배출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매년 이렇게 한 3, 40개의 기업들이 이제 학교를 통해서 창업들을 하게 되는데 1년에 보통 작은 대학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한 200억 정도의 매출을 그 기업들이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는 한 400억까지 가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창업 동아리 활동들을 통해서 열심히 창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학생 창업으로 해가지고 한 10개 언저리로 해서 창업들이 되는데 매출 자체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학생이기 때문에 무모한 도전 같지만은 그래도 도전한다는 그 정신 그리고 그 이후에 실패를 맛보아야만 그 실패를 극복을 했을 때 더 큰 열매가 있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창업 자체에 대해서도 도전하는 그런 마인드를 키워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면 또 성공하는 그래서 수백억 매출을 올리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활성화되게끔 하는 역할을 우리 대학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네 분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최근에 이제 우리 그 사회에서 뭐 가장 그 많이 회자되는 게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를 썼던 M 교수님의 뭐 책이라든가 최근에 썼던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그런 책 속에 보게 되면은 능력주의에 대한 어떤 비판 그리고 이제 그 넘어서 어떻게 보면은 시골로 내려오고 도시가 아닌 시골로 내려와서 로컬과 함께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뭐랄까 준비 과정 거기에 이제 세 가지가 표현된 게 있는데 감사와 겸손과 연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냐면은 본인이 시골에 내려와서 로컬에 와서 인재를 양성하건 기업을 하건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기업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마인드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옆에서 들으면서 하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일에 대한 그 겸손, 그다음 험불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좀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그 성공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혼자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연대를 해가면서 주변의 도움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 그다음에 그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든가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그 강점이 있다는 걸 느꼈었고요. 그 어떤 그 자질과 능력 너머에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컨텐츠는 일단 그 1차 산업 농촌으로 가서 1차 산업에서 뭐 요즘 이야기하는 뭐 6차 산업 같이 1, 2, 3차 산업을 아우르는 그런 그 컨텐츠를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와서 발굴해낸다는 그 자체가 조금 놀라웠었습니다. 그리고 할 일이 정말 많구나. 사는 모습들 가지고도 콘텐츠가 되고 사업화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놀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콘텐츠도 중요한데 지원하고 서포트하는 제도나 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메이커스페이스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프로토타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볼 줄 아는 거,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보고 구현해볼 줄 아는 거, 실행을 해봐야만 뭔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저희 그 대학에 저희 대학도 그렇고 우리 순천향대학교, 선문대학교 모두 다 가지고 있고요. 오늘도 메이커스페이스를 우리 천안 아산역에 아산시와 호서대가 이렇게 해서 공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보면은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와서 그 메이커스페이스를 활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추고 교통 편의도 굉장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롯데마트 몰 그 죽어 있는 공간 같은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런 걸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중요한 것은 정보가 중요한데 나비 시스템에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더 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원활하게 얻을 수 있게끔 그러한 정보들이 좀 많이 제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 중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역시 젊은 분들이라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도전 정신이 지금 이렇게 로컬 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쭉 들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보았습니다. 네, 벌써 끝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계속 우리 진행될 거고요. 네, 좋은 말씀이었고 사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서워지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외대를 갔는데 왜 외대를 갔냐면 나 유럽 갈 거야. 나 유럽에서 프랑스에서 10년 살고 그다음에 독일에서 10년 살고 그다음에 북유럽에서 10년 살 거야.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었거든요. 막상 대학 가니까 안락하고 또한 무섭고 외국 가는 게 이런 것에 계속 주저앉다 보니까 그냥 이 자리에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젊을 때 해보고 싶은 걸 해보는 것, 이 마음이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40대가 되면 진짜 여러분이 20대 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서워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연대가 나왔단 말이에요. 말씀 중에 도움이 필요해요. 내가 잘났지, 내가 창업하면 다 될 수 있어, 나 혼자만의 힘으로 다 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없고 스티브 잡스님 해외 유명한 사람들, 국내 굉장한 사람들 창업인들 많잖아요. 그분들도 이야기 들어보면 누구의 도움을 받고 심지어 어떤 대기업의 도움을 받고 우연치 않게 누가 돈을 빌려주고 이런 여러 가지 우연들도 존재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연대, 도움이거든요. 실제 하시는 우리 창업하시는 안재현 대표님, 우리 박 대표님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움을 받았고 어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시던가요? 해보니까 나 진짜 지금에야 내가 조금 사업이 안정됐지만 내가 2, 3년 전만 해도 나 진짜 이 도움 하나만 그때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어 하는 그런 포인트가 혹시 있을까요? 우리 안 대표님부터. 네, 저희 이제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연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는 농촌이 공동체가 끈끈한 거에 비해서 또 내부로 들어가면 그렇게 끈끈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래요? 네, 와해가 좀 잘 일어나고 뒷말이 많고 그런 게 농촌 사회의 일상적인 흐름이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또 기반이 없는 청년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특히 저는 이장님께 많이 도움을 받았었고 또 이장님이 저한테 그 다음 이장은 재은 씨가 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뒤로는 제가 타이틀을 그 유튜브도 그렇고 이장이 되고 싶은 청년 여성 농촌인 그렇게 주제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서도 그런 주제 신선하게 여겨서 여러 방송 메인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제가 지역에서 나름대로 콘텐츠를 이끌어가고 유튜브를 할 수 있었던 것들은 지역 주민들이 아니었으면 하지 못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대의 중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도움을 주셨던 분들 중에서 한 분은 이제 정말 지원을 정신적인 지주이자 또 제가 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장님께서 막 땅을 알아봐 주시고 기계가 필요하다 하면은 지역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기계를 빌려주시고 했던 게 농촌 안에서는 굉장히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걸 느꼈고요. 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했던 거는 막 생각나진 않지만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메이크 스페이스가 농촌에는 없거든요. 어딘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우리가 하다못해 작게라도 서류를 쓸 수 있는 공간, 지금은 제가
땅을 사서 거기에 하우스를 지어놓고 그 공간을 활용하고 있지만 그 공간이 없을 때는 마을회관에 가면 할머니랑 수다 떨어야 돼서 바쁘고 이장님네 댁에 가면은 이장님 댁에 마을 분들이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손님들 응대하느라 바쁘고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고 내 창업 기반을 만들 수 있는 농촌 안에서 공간이 필요한데 사실 농촌 안에서 그럴 수 있는 현실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는 농촌 안의 공간이 사실 지금 현장에서는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흔히들 생각할 때 그런 공간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 곳, 청년들이 엄청 많은 곳, 그런 곳에만 있으면 된다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농촌에서도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거네요. 그러면 네. 인력도 필요한 거고. 네,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이 있으면은 사실 농촌 안에서는 뭐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업을 하기 때문에 그냥 최근에 하고 있는 거는 관광 콘텐츠 중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숲에 데리고 가서 멍 때리기, 숲멍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그런 숲멍만 해도 우리만의 자원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확보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또 해설을 해주세요. 이 숲은 옛날에 어떤 역사를 가지고 내가 여기서 부모님들이랑 어떤 일을 했었고 그런 얘기들을 청년들한테나 아니면은 뭐 다른 도시민들이 들으면은 신기하고 재미있거든요. 그러면서 순멍을 때리고 가면은 지역 주민들한테는 또 그거에 대해서 수익이 창출이 됐을 때는 일부를 강사료나 아니면 출연료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지역 주민들과 상생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공간을 통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사람이 진짜 중요하긴 해요. 박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연대의 중요성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요만큼인데 저희가 지금 뭐 보템 플러스 협동조합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사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 혼자만의 아이디어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도 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저만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남들은 또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될 때 저는 이제 저희 조합 일단은 1차적으로 저희 조합 친구들에게 일단 물어봐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거 하면 될까? 그리고 저는 약간 미적 감각이 1도 없는데 저희 조합 친구 중에 이제 미대 나온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 친구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뭔가 내가 이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주변에 인적 자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처음엔 저희 조합 5분의 그 인적 자원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30개가 넘는 그 청년 가게 네트워크 친구들의 인적 자원까지 저희가 총 동원을 해서 저는 사실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 청년 가게 몇 호점 나랑 이거 한번 해볼래? 뭐 누구 이거 한번 해볼래?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제가 모자란 부분,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채워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충주의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충북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이 굉장히 단합이 잘 돼요. 그래서 이제는 골목을 지나서 충주 전역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과 나 이게 필요한데 이런 거를 모르는데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 다들 자기 일처럼 이렇게 도움을 주신다는 거죠. 물론 저도 도움을 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하다가 이번에 저희가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협업화 사업이라는 거를 지원을 했고 저희 충주에 이제 댄싱 사이다라는 그런 또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과 저희가 이제 협업을 통해서 공공기관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저희만의 놀이터를 만들려고 저희가 이번에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의 공간은 다 있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단톡방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함께 정말 거리를 만들 공간이 없어서 저희도 이번에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공간을 만들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저희뿐만 아니라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나 저희와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이 더 문을 쉽게 두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협업과 어떤 공간에 대한 그 중요성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대와 공간,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창업하시는 분들을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이제 창업을 서포트해 주시는 우리 두 분께 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사실 어떤 도움이 필요해요라고 물으면 시에서 우리 군에서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라든가 여러 가지 오늘 이 행사의 주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후원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기관들은 엄청 많은데 뭔가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 내가 저길 찾아가도 되나 싶은 이 느낌적인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해봤었거든요. 두 분, 조상래 대표님이나 우리 장현민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할 텐데 정부든 지자체든 이렇게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컨텐츠들이 좀 있습니까? 그걸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창업팀들 아이템 자체가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네. 그 뭐 제조라든가 아니면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 그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줬다거나 실제 사례가 있는지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네, 일단 오늘 주제가 로컬 인재 양성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창업팀들이 뭔가 해나갈 때 일단은 크게 두 부류의 대표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 아니면 이게 다른 지역에서 오셨던 분들. 이제 특히 다른 지역에서 오셨던 분들이 거기서 창업을 잘 해서 정착을 했을 때는 사실 뭐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베네핏이 있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좀 가장 필요한 거는 아무래도 뭐 주거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연고가 없는 데 가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크지 않은 나라에서도 되게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좀 지역에서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는 어떤 뭔가 네트워크에 대한 연결들,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좀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정책 영역에서 어떻게 조금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청년 창업가들을 이제 무조건 나이에 상관없이 어리고 초보의 그냥 지원의 대상으로만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 지역의 문제라는 건 지자체가 해결해야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문제를 내가 내 비즈니스로 해결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냥 뭔가 감시해야 되고 의심해야 되고 돈을 잘 쓰나 이런 것만 보는 어떤 지원의 대상이나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문제를 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을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은 창업가들도 파트너로 인식이 되면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퀄리티를 높여갈 수 있을 거고, 반대로 또 퀄리티가 안 좋아진다면 다시 또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순히 그냥 청년 지원 뭐 이렇게 수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좋은 콘텐츠나 서비스가 지역으로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정책 영역에서도 좀 그렇게 좀 팀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 이런 것도 해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업가들에게. 제가 어디 이사를 좀 많이 다녔어. 방송을 여러 군데서 하다 보니까 이사 갈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건 제가 예를 들어서 충주로 간다 그러면 시청에 들어가요. 여기 뭐 있지? 뭐 있지? 일단 시청에서 제일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전으로 이사할 때 대전 시청에 들어가 봐요. 구청에 들어가서 어떤 정보가 있지? 이런 걸 찾아보는데 그런 곳에서 무언가 정보를 좀 창업을 하는 분들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어때요? 네. 기본적으로 지역에서는 창업팀들이 그러니까 정말 창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시나 군 웹사이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죠. 그리고 지역의 창업 지원 기관들도 그런 정보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주로 검색을 하시면, 아니면 지역에 청년센터들이 있는 곳들도 있고요. 또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곳들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조금 해결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죠. 그리고 창업팀들도 좀 그런 것들을 저희랑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지역에서 뭔가 청년들이 창업한다고 했을 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열심히 하시긴 하시는데 내가 이거 하니까 지원해 줘야지라는 태도를 가지신 대표님들도 없지 않아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지자체 입장에서도 어쨌든 공공의 영역의 세금으로 뭔가 누군가를 지원해 주거나 같이 할 때는 당연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게 돼 있겠죠. 그랬을 때는 이 아이템이 얼마나 좋고 이 서비스가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잘하고 계신 두 분과 다르게 처음에 시도하는 창업가들 같은 경우에는 저 이거 해야 되는데 해주세요. 아직 없는데 같이 만드는 거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 지자체들이 선뜻 하긴 좀 어려운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지원을 좀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창업가도 창업가로서, 창업가는 결국엔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아이템을 설득해서 판매를 한다고 봤을 때는
좀 그렇게 좀 잘 준비해서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좀 지역과 협업하는 모습들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설득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줘! 라고 해서 도와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 기관도 어느 곳도 없고요. 그렇다면 우리 장현민 이사님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뭐 중년들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나요? 일단 우리는 아이디어는 머릿속에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아이디어만 갖고선 저 창업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뭘 준비를 해야 되죠? 네, 뭐 사실 저희도 2015년도에 M15이라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이와 같은 고민을 했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을 받고 함께 성장한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런 창업자들을 만나기 위한 공간을 만들 때 앞서 말씀드린 메이커 스페이스 너무 서울 용산 전자상가의 공간에 저희가 퇴직금 1,000만 원씩 모아서 4천만 원으로 절대 못 만들죠. 그때 당시 공감해 주셨던 용산 전자상가의 상가 회장님들 그리고 저희 지자체 이제 그때 서울시 뭐 시의원분들 다들 공감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 지자체나 대학교에서도 이 창업을 하기 위한 팀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저희가 시작했던 2015년도보다 지금 2021년도는 너무나도 창업하기 좋은 시대고요. 너무나도 다들 띄워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아마 이런 청년 창업가나 청년 작업자들을 위한 그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저는 소통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에서 준비할 거는 사실은 뭐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스피드 있게 해결하자가 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스타트업은 대기업처럼 리소스가 충분하지 않고요. 인력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스피드 그리고 창의력, 열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실험하고 빠르게 가설을 세워서 그것들을 계속 극복해 나가면서 피보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 제품을 완성해 나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지자체나 대학교에 있는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돈이 없다고 하면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 받는 게 맞고요. 내가 돈이 있다. 돈이 하면 자체 자본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내가 돈은 있지만 쓰긴 싫다라고 하면은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유치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굉장히 많은 지금 프로그램들과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도움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실행이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를 상당히 만들어 놓고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가 있을 때 빠르게 누군가를 만나서 빠르게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무래도 시대가 빨리 바뀌다 보니까 지금 대기업들도 제품을 만드는데 그리고 혁신을 하는데 혼자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느끼는 것은 오픈 이노베이션인데요. 대기업들이 내부에서 혁신을 가속하지 않고 저희와 같은 엑셀러레이터 아니면 저희가 발굴한 스타트업과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 빠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건 스타트업이고 이 스타트업과 같이 함께 성장하려고 하는 대기업들이 많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스피드로 빠르게 시장에서 내 아이템이나 서비스를 검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나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현실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 내 의견을 아이디어를 빠르게 얘기하고 실행시켜줄 누군가의 도움을 찾는 거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저는 한 분 한 분 붙잡고 1시간씩 얘기하고 싶어요. 창업 준비 과정이나 실행이나 아니면 대학에서의 현장의 모습이나 너무나 궁금한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나비스라고 국가균형발전 종합정보시스템 다들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다들 들어가 보셨나요? 안 들어가 보셨으면 안 들어갔다고 해도 괜찮고요. 네. 중요하잖아요.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우리 창업을 도와주는 분들, 우리 장 이사님 직관적으로 나비스 프로그램 딱 봤을 때 이 느낌이다. 네, 좀 어려웠고요. 어려웠다. 어려웠지만 좋았던 점이 많았습니다. 우선은
제가 만약에 로컬 창업을 하려고 데이터를 수집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 굉장히 막막하거든요. 근데 나비스에 들어가니까 인구 통계부터 산업 구조,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 정량적으로 할 수 있는 정량 조사 지표들이 많이 있었고, 심지어 이제 문화 그리고 뭐 체험 그리고 창업, 교육 관련된 이런 다양한 로컬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사실은 스타트업들이 정보를 찾는데 시간을 뺏기면은 이 아이템을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고, 다만 이제 조금 앞으로 만약에 개선할 때 우리 그 단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실제로 이걸 사용하는 분들이 대학이나 지자체에 있는 분들이고, 이 대학이나 지자체에 있는 분들이 이걸 나비스를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엔드 유저인 이 시민들이나 아니면 창업자들, 다양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의 그를 위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사실은 좀 재미있게 저희가 해코톤이라는 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코톤이라는 툴을 활용해서 다양한 창업자들이 이 나비스라는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 뭐 나주 전라남도 나주에 있는 통계 데이터나 프로그램들을 보고 실제로 창업 아이디어를 내보기도 하고, 그들의 이제 멘토들이 이제 창업 멘토들로 오는 거죠. 그 지역 멘토들이. 그래서 지역에 있는 전문가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같이 모여서 그 아이템들을 검증해주고 만들어간다는 시도를 한다고 보면은 자연스럽게 로컬과 창업이 이어지는 플랫폼으로도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기를 원하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때요? 이런 정보 필요해요. 이런 데이터 필요해요. 라고 생각했던 것들 혹시 있으세요? 내가 실제 뭐 가보니까 창업을 도와주다 보니까 야, 요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더라. 뭐 그런 것들 느낀 건 혹시 없으셔도 괜찮아요. 사람이 모두가 다 갖고 있을 수는 없어요. 네. 네, 일단은 방금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재미있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대상이 뭐 저보다도 어린 청년들이 본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막 재밌어서 계속 들어갈 것 같은 웹사이트는 아닌 것 같은 거. 그래서 지금 너무나 잘 구축해 주셨는데 앞으로 계속 뭔가 개선해 나간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내용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뭐 계속 그 로컬 창업가들한테 이렇게 조금 물어보면서 계속 디벨롭해야 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좀 더 재미있게. 네. 네, 우리 예, 저도 단장님. 저는 사실 나비스 시스템을 몰랐었습니다. 몰랐었는데 이번에 이 토론에 좀 참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나비스 들어가 보고서 저는 일단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국가에서 하는 통계청의 그런 사이트도 아니고 국가에서 그냥 너무나 여러 사이트를 갖다가 그동안 겉으로만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의 사이트를 또 하나 만들어 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들어가 보고 나서 그 내용이 굉장히 알차더라고요. 근데 이제 통계라는 게 뭐 재미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미는 근데 저는 이제 재미라는 측면보다는 그 내용의 충실성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제 기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놀랐고요. 이제 앞으로 근데 저도 이번에 알았듯이 이것에 대한 홍보가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아예 그 나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무슨 경진대회 같은 걸 한번 해보면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아이디어를 내면 그거를 심사해 가지고 상을 주는 이런 거 하면은 젊은이들한테 상당히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 활용도도 높아질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제 결국은 이런 사이트가 생명력이 얼마나 신속하게 그 자료가 업데이트되고 또 지속적으로 올라가느냐 이제 이런 것들의 생명력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은 좋겠고요. 아예 제가 어떤 통계 같은 거는 내용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마우스로 올렸더니 툴팁으로 그 통계에 대한 설명까지 나오는 거 보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구나. 그런데 어떤 데는 딱 올려보면 안 나오는 게 있어서 그런 것까지도 조금 아주 오게 튄데 그렇게 좀 해주시면은 굉장히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공 사례 이런 거 읽어보면 또 재밌는 데도 있습니다. 가끔씩. 예. 맞아요. 성공 사례가 진짜 재밌거든요. 사실은 저 집에 책 있는데 그거 이렇게 매년 발매가 되는데 그거 막 읽어보고 와 이런 걸 했구나. 여기 도서관 가고 싶어. 이 지역에 도서관 가고 싶어. 나도 들어갈 수 있나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제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접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시간만 더 하면 좋겠는데 다들 식사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다들 퇴근하셔야 되고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들도 얼른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셔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청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6분께 마지막 대답을 좀 듣고 싶어요. 나는 이 이야기를 뭐 창업을 하든 아니든 간에 그 나이가 뭐 40이든 30이든 20이든 10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꿈을 꾸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나이와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그 총칭해서 청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토크 콘서트 굉장히 질문들이 다 어려워요. 아주 고급진 질문들 지금 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 제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장현민 이사부터 부탁을 드릴게요. 그 무한도전이란 프로그램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박명수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너무 늦었다. 네, 늦었다고 할 때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나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바로 도전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로 지금 하라.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 박진영 대표님. 저는 경험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해봐야 된다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정말 심지어 대학교 때 농활 뭐 그런 세대가 아니라면 정말 해볼 수 있는 어디 뭐 캠프라던가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어떠한 뭐 직업 체험이라던가 모든 경험은 정말 나쁜 짓 빼고는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집목이 됐을 때 그때서야 이제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저는 꼭 창업을 하던 하지 않던 그러니까 젊은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건 뭐든 다 경험을 해봐라.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험을 하라.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대학교 4학년 때까지 방송을 하겠다는 꿈이 없었습니다.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방송국에 들어갔는데 기자 지원했어요. 정치학 전공이거든요. 기자를 해야지 폼이 나지. 딱 들어갔는데 제가 좀 잘생겼어요. 마스크로 가려져 있어서 아쉬운데 목소리도 괜찮고 발음도 괜찮고 아나운서부에서 아나운서로 뽑아버리더라고요. 그때 라디오를 처음 한 거예요. 그 짜릿함을 잊지 못하고 대학교 4학년 때 유학 가기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고 이제 취업을 해야 되겠는데 뭐하지? 그나마 행복한 게 뭐 있을까? 대학교 1학년 때 했던 그 라디오 나 그때 기분 되게 좋았는데 이러면서 저는 방송 시작을 했거든요. 말씀하신 거 보니까 여러 개를 하다 보면 그중 하나가 나의 길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살짝 또 덧붙여 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안재은 대표님. 네, 저는 그냥 한마디로 하자면은 로컬은 블루오션이다. 산업을 두 가지로만 딱 나뉘었다고 하면은 도심에 있는 산업과 로컬에 있는 산업 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면은 로컬이 훨씬 더 블루오션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그동안 또 사회에서 도심에서도 많이 활동을 했고 지역에서도 활동을 하지만은 지역에서는 로컬에 협업을 할 수 있는 생태계가 확실히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도심에서 활동했었을 때는 협업보다는 내 거를 챙기고 또 경쟁이라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입 밖으로 꺼냈는데 그게 아니라 지역에서는 협업하고 또 내 능력이 그 사람한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은 블루오션이고 또 앞으로의 이 블루오션의 판에서 지역의 가치를 발견하는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조상래 대표님. 네, 뭔가 하려고 하면은 그 안 되는 이유들이 더 많이 떠오르는 게 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말고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또 새로운 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보다는 일단 좀 재밌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딘가에서 그거 있지 않았어요? 쫄지 마. 막 이렇게 한때 유행했던 말로 쫄지 마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진짜 필요하네요. 쫄지 마, 뭐 어때? 이런 마음으로. 자, 이번엔 우리 박승규 단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일의 어떤 그 출발점에서 주변의 관계를 얼마만큼 잘 설정하고 연대를 잘 설정을 해서 도움을 잘 받아내는가 하는 그게 어떤 일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창환 단장님. 그 청년들이 너무 그 학원과 과외와 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도 누군가 가르쳐 주고 누군가 이렇게 준비해 주고 그리고 꼭 보이는 길만 가고 싶은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인생은 본인이 숲을 헤쳐가는 거고 또 길을 찾아가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엉뚱한 생각을 하시고 저도 우리 사회자님께서 연대의 중요성 할 때 저 자꾸만 머리에 고대는 왜 안 중요하지 이 생각만 나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런 이제 엉뚱한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갖다가 그냥 하는 거죠. 뭐 도전하려고 생각하지도 말고요. 하다가 열심히 본인이 좋아서 그거를 했는데 뒤돌아보면 그게 도전이었고요. 자기가 남들이 가지 못한 길을 개척한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좀 엉뚱한 생각이라도 열심히 젊었을 때 실패해도 또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보시고 그런 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이나 돈은 대학에 굉장히 많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진짜 맞는 말씀인 게 방송국에도 똑같거든요. 진짜 엉뚱한 사람들이 정말 잘 돼요. 그리고 엉뚱한 아이디어가 욕을 그렇게 많이 먹어요. 처음에 이거 해보죠. 그러면은 정말 부장, 국장, 선배들이 야 방송의 기본은 말이야 그게 아니야. 네가 뭘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했던 프로그램들이 성공을 했잖아요. 뭐 무한도전, 뭐 1박 2일 전부 다 그런 거거든요. 야 1박 2일 연예인들을 어떻게 데리고 가냐부터 해가지고 야 왜 기찻길을 왜 달리고 앉아있냐. 근데 정말 누군가 하나가 내 편이 돼서 그들을 이끌어줬기에 어떤 결과물을 내고 시대에 획을 건 거고 라디오 진행에서도 옛날에는 라디오 진행은 차분하게 안녕하세요 김동혁입니다. 이거 이외에는 안 된다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노홍철이 나와서 에헤! 뭐 이러는데 사람들이 열광하고 근데 처음에 진짜 욕 많이 먹었거든요. 욕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좀 전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6분 시간이 너무 짧죠. 각자에게 돌아오는 시간들이 채 10분이 안 되기 때문에 야, 나 진짜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려고 엄청 준비해 왔는데 하신 것들 아마 못 털어놓은 게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 너무 많이 끄덕이지 마세요. 그럼 제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농담이고요. 이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여러분이 경험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면 이분들은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누구든 간에 선배들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주관하는 제15차 균형발전 정보협력 포럼 마지막 순서로 로컬을 바꾸는 청년들이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함께 해봤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로컬에서 새로운 꿈을 꾸는 그 미래를 그리는 청년들이 조금이나마 그 꿈에 다가설 수 있기를 바라며 토크 콘서트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6분의 패널 여러분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